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막바지 수능 준비로 한창 바쁠 텐데요.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부터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된 종합 대책까지 교육부 김정연 대입제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한참 바쁘실 텐데요. 2017학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원자 수를 보니까 최근 6년 동안 감소 추세 중에 가장 적은 기록을 했다고 해요. 얼만큼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추세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예.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자연스럽게 졸업을 하고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네. 지원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자료 보시면 아마 2011학년도 네. 그러니까 2011학년이니까 2010년에 치른 2011학년도 수능 시험 때 네. 응시 지원자 수가 71만 227명이었는데 예. 요번에 이제 수능 시험 응시 지원자 수는 60만 5,988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4.9%가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학령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서 이것도 좀 한편으로 문제긴 한데 일단 수능 문제로 한번 또 접근을 좀 더 해보죠. 아무래도 뭐 수능 치르는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수능과 이번이 얼만큼 달라졌는지 이게 관심사거든요. 실제로 올해 수능은 어떤 부분이 얼만큼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이제 일단은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네. 한국사를 일단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시험 전체가 무효가 돼가지고 학생 성적 통지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의무 시험 과목이군요. 예, 필수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사를 응시를 안 하면 예. 수능 시험을 안 치른 게 되는 거죠. 필수기 때문에. 어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거는 수험생들께서 예. 유념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국어 영역하고 수학 영역이 이제 작년 같은 예전에 네. 수준별 시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국어하고 수학이 다 수준별 시험이 없어지고 네. 국어 같은 경우에 통합돼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수준별 시험이 폐지가 되고 그 대신 네네. 교육 과정에 따라서 가형과 나형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구분이 됩니다. 문과형과 이과형으로 맞습니다. 나뉜다 이 말씀인 거죠? 나형이 문과형이고 가형이 가형이 이과형. 예. 잘 알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정도 작년엔 11월 12일에 이제 그러게요. 시험이 치러졌지만 예. 올해는 이제 11월 17일, 일주일 늦춰져서 시험을 치르고요. 예. 그러니까 정답 확정일 된 날도 11월 28일이고 올해. 네. 그다음에 성적 통지는 12월 7일 날 12월 7일 날 성적 통보고요. 통지가 됩니다. 네. 이 일주일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쪽에서는 예. 수능 시험 치르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해서 계속 교육과정 다 학사 일정 다 하고 나서 수능 시험을 치르게 계속 요청을 하고. 현장에 요구가 좀 있었군요. 네. 근데 또 이제 그걸 무작정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게 대학에서는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전형을 또 해야 전형 되죠. 일정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하고 입학 준비하고 이런 거 하려면 그러네요. 대학에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절충적으로 요 정도에서 그래서 일주일 정해집니다. 연기한 걸로 네, 그래서 네. 11월 17일이 2017학년도 대수능 날짜라는 점 참고해야겠고요. 11월 17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한국사 과목이 네.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안 네. 보면 네. 수능을 안 본 걸로 네, 처리되는 그렇습니다. 그 예. 내용인데 예. 한국사가 이번 수능에서는 몇 교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한국사는 4교시에 기존에 이제 탐구 영역 하던 그 시간에 4교시에 이제 치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국영수만 하고 3교시 끝나고 나서 난 탐구는 선택을 안 하니까 모든 게 선택 과목이니까요. 탐구는 선택을 안 하니까 하고 집에 가시는 수험생도 있었어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사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4교시에 보는 한국사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3교시 끝나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한국사를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교시에 먼저 한국사 영역을 보고 그다음에 한국사 그 문제지를 다 가져간 다음에 다시 이제 탐구 영역 문제지를 나눠주고 그 탐구 영역 문제지를 풀게 됩니다. 한국사를 보고 나서 탐구 영역 문제가 나갑니다. 배부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거를 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4교시의 한국사 영역 시험을 위해서 시간이 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간도 5교시까지
12시까지 끝나는 시간도 조금 늦어져서 예, 예.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5시 40분에 종료가 됩니다. 5시 40분이요. 기존보다 5분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좀 더 늘었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이 한 몇 문항 몇 분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한국사가 지금 25문항. 25문항. 예. 그럼 다 충분히 풀고 가야 네. 수능을 본 성적 네, 인정을 네, 받을 네.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지난 9월에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졌습니다. 네. 뭐 학생들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그동안 응시 인원 32.5%가 굉장히 1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만큼 쉽게 출제됐다 얘기를 하는데 한국사 출제 방향 또 학습 전략은 반면 또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학원 이런 거 의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사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는 이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네.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핵심 내용을 가지고 예. 편리하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험생은 학교 교육에 출시를 네. 하시면 되고 예. 특히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교과서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문제가 벗어나지 출제된다.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도전을 하는 친구들 네. 입장에서도 예. 지금 현재 교과서 내용 좀 충실히 한번 예.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올해로 벌써 보니까 수능 시작된 지 24년째입니다.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예, 24년 지났네요. 그런데 수능이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난이도 조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번 수능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수능 그 출제 기조는 항상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능을 출제한다라는 네.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네. 특히 이제 학생들이 모의 평가에서 연습한 대로 그렇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좀 난이도를 낮게 하겠다는 건 항상 같은 기조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은 매번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좀 그거는 이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제 수험생 특성도 좀 달라지고요. 아.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수능 당일에 이제 뭐 시험 보는데 지장 없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통 상황 아닐까 네. 싶어요. 혼잡하니까 여러 가지 좀 기동력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해서 준비하실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 마련돼 있습니까? 예, 수능 당일날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 시간을 2시간을 연장합니다. 네. 이제 보통은 7시에서 9시까지 러시아워 시간으로 운전을 하는데 네. 수능 당일날은 6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땡기고 1시간 느리고. 예, 2시간 연장을 하고요. 그래서 총 28회 정도를 증회 운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내버스도 등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를 해서요. 네. 6시에서 8시 10분까지 집중적으로 배차를 해서 시내버스, 뭐 마을버스까지 네네. 집중적으로 운행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부재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택시 부재 운행하는 것도 당일날은 해지. 해제가 됩니다. 아, 예, 당일날 그렇군요. 해제가 돼서 좀 더 많이 운행을 할 수 있고 네. 또 각 행정기관도 학생 수송을 위한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하도록 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 뭐 급하시면 왜 많이 아시죠? 수험표 흔들고 그렇죠. 그러면은 태워주세요. 예, 예. 우선적으로 또 국민 여러분도 태워주시고 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험장 주변에 차량 통제가 있습니다. 네. 예, 수험장 주변에 200m 전방부터 차량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을 태운 차량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수험생도 그래서 예. 200m 앞에서 내려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까? 걸어가셔야 네, 네. 그럼 뭐 예전에 막 급해서 막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고 이런 모습은 못 보는 거네요, 그죠? 근데 뭐 수험 이제 문 닫을 시간 됐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200m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는 200m 겁니다. 앞에서 내려서 네, 네. 수험장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네, 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통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듣기 평가 때 네. 교통 소음 통제해 주시는 부분도 항상 네, 저희가 네. 관심 있게 보거든요. 예, 예. 이번에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예. 시간이 11시
1시부터 1시 네. 35분까지. 1시 35분까지. 예, 25분 그렇게 동안. 25분 동안 소음 통제 시간이고요. 네, 1시 10분부터죠. 1시 10분부터 네, 네. 1시 35분까지.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간 소음 통제가 시간이어서 네. 이 시간 동안은 항공기 이착륙 금지가 되고요. 네. 또 인근 생활소음, 뭐 버스나 열차나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생활소음도 경적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렇죠. 어떤 소음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네. 또 인근 공사장, 뭐 야외 행사장, 기타 등등 이런 네. 생활소음들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연현상으로 좀 얘기를 해서 대책 준비가 된 게 있는데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에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당일날, 수능 당일날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또 마련됐다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 저희가 기상청하고 협조를 얻어서 네. 전국에 1,183개 시험장이 운영이 됩니다. 이제 시험장. 네. 전국에 1,183개 시험장 책임자에게 네. 신속하게 지진 정보를 전달하도록 그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시도교육청에도 상황 대처 요령,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시험장 책임자와 감독관들에게 네. 상황 대처 요령을 배포를 해서 예. 여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장 안전 점검도 지금 2차례에 걸쳐서 네.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무 일 없기를 좀 바라겠고요. 이제 곧 문답지 배포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예. 문답지 수송시에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네. 경찰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문답지를 그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배포하도록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문답지를 인수받고 또 운송하고 네. 보관하는 모든 관리 상태 확인 감독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협력관을 네. 각 지역과 시험장에 파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문답지를 따라다니면서 봉인하고 예. 확인하고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경찰청이 협력해서 네.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냥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셨는데 그래도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팁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수능 준비 어떻게 하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정말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컨디션 잘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힘들어도 일단 숙면을 하시고 컨디션 잘 유지하셔서 또 이제 예비 소집일 날 꼭 네. 참석하셔서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수험장에서 어떻게 하고 특히 이제 반입 금지 물품이라든지 응시 방법 지금 바뀐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 가도 활용하면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김정현 대입제도과장과 함께 2017학년도 수능 시험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